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샴푸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가 사서 욕실에 넣어주시는 걸로 저렴한 걸로. 케어를 아니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골마 TV 권지수입니다. 오늘은 내 머리카락을 지키는 꿀팁 시간인데요. 봄철만 되면 좀 건조해져서인지 머리가 좀 푸석해지기도 하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샴푸 연구원님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그럼 연구원님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융합기술연구소 정세희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퍼스널 케어 연구팀 연구원 최다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연구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지 않고 집에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가 사서 욕실에 넣어주시는 걸로 저렴한 걸로. 케어를 아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샴푸를 꼭 써야 될까? 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TV에 보면 이런 바디워시로 다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한꺼번에 한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비누로도 막. 네네네. 그럼 샴푸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모발이 가장 건강하고 탄력 있기 위해서는 약산성 샴푸가 바로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마케팅되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꼭 약산성 샴푸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약산성이라는 pH는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들이 가장 안정하고 평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모발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끼리의 결합을 가장 최적으로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탄력 있게 또 윤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디워시나 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약산성 제품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클렌징 하는 약산성 제품으로 머리까지 감게 되면 어차피 약산성 제품인데 다른 걸까요? 일단은 지금 샴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샴푸로서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모발을 부드럽게 하는 성분입니다. 단순히 약산성 pH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모발 컨디셔닝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분과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폼 클렌저나 바디 클렌저가 줄 수 없는 그런 샴푸로서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기능에 따라서 샴푸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샴푸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스크럽 샴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을 함유한 비듬 방지용 샴푸가 시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향을 고함량 함유한 퍼퓸 샴푸도 있고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샴푸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다양한 샴푸 종류 중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샴푸를 자주자주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가지 샴푸를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요 샴푸를 놔두고 보조적으로 기능을 좀 더 첨가해 줄 수 있는 샴푸를 일정 주기마다 교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모발이 굉장히 푸석하고 영양감이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샴푸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데일리로 그런 샴푸들을 쓰다가도 이제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 쌓이는 그런 컨디셔닝 성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실 수 있도록 두피 클렌징용 샴푸를 중간에 한 번씩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샴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샴푸로도 이제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 입자 같은 것들 자연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크럽 샴푸를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개운하고 상쾌한 두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머리 감는 타이밍, 시간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조금 기름지는 타입이어서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쭉 감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온갖 먼지와 안 좋은 성분들이 다 머리에
묻게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꼭 감아야 되고 그 대신 하루에 샴푸는 꼭 한 번만 해야 돼서 저녁에 감고 아침에는 잘 드라이하고 출근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횟수는 개개인의 두피 상태 그리고 모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성 두피라 아침, 저녁으로 세정을 해주는데 샴푸 종류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감을 때는 조금 두피 딥클렌징 쪽으로 쓰고 오전에는 아무래도 푸석푸석한 머릿결이 좀 걱정이 돼서 컨디셔닝력이 다소 들어간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헬스인들도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저녁에 한 번만 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하고 땀 흘린 채로 놔두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샴푸 연구원님들을 만나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꼭 물어봐 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게 바로 탈모 관리인데요.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층에서도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이 있으면 좀 여기서 방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나는 뭐 유전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들 방심하고 탈모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뭐 화학적인 시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탈모가 많이 유발이 되고 때문에 젊은이들도 굉장히 탈모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탈모 샴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샴푸를 사용하시면서도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모발의 탈락이라는 현상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발이 무조건 탈락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탈모 제품이 아니고요. 모발이 생장 주기를 돌 때 탈락이라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피 질환이나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질환적으로 빠지게 될 때 이런 탈모 제품, 탈모 기능성 제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신의 두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본인의 두피에 최적화된 샴푸를 골라서 일상적으로 본인의 탈모를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피 진단은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뭐 계절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도 두피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가장 적합한 주성분을 가지고 있는 샴푸를 고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샴푸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물론 세정도 있고 또 탈모 예방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머릿결, 특히 여성분들은 머릿결 관리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샴푸 케어에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릿결을 위해서 샴푸, 린스, 컨디셔너 뭐 헤어 에센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린스와 컨디셔너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발 겉면을 코팅을 해주어서 정전기 방지 그리고 엉킴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영양을 고농축시켜서 손상된 모발 케어 제품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컨디셔너, 트리트먼트와 같은 씻어내는 제품보다는 발라두어서 방치 시간이 긴 이런 에센스나 오일류 같은 리본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손상 모발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머리 감고 나중에 바르는 제품들이 사실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루 동안 부드럽기 위해서 바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제품들이 더 영양감을 준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모발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성분상에 뭐 단백질, 펩타이드 이런 유들이 적힌 에센스나 오일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좀 더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샴푸 다음에 린스 다음에 컨디셔너 뭐 에센스 이렇게 바르는 게 좋다 이런 정형화된 순서가 혹시 있을까요? 정형화된 순서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추천 순서인데요. 네. 먼저 샴푸로 모발과 두피를 깨끗이 헹구신 다음에 이런 고농축 영양 성분이 포함된 트리트먼트를 그리고 모발 코팅에 도움이 되는 컨디셔너랑 린스 제품을 하시는 게 좀 더 모발 관리에는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팁 외에도 혹시 샴푸를 할 때 더 좋은 머릿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 나옵니다. 샴푸를 하실 때 간혹 시원하게 하시겠다고 손톱으로 팍팍 문지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두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두피에 서식하는 균들이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하시는 습관에서 손가락 끝에 이 부드러운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거품은 좀 잘 날지 몰라도 두피도 분명히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피지선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냉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런 찬물이 오일때, 그러니까 피지 같은 성분들을 잘 안 씻겨나가게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양 성분들이 아무래도 경직된 세포로 잘 흡수되지 않아서 퍼포먼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미온수, 적당한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드라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머릿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게 조금 있을까요? 드라이 할 때 에센스나 뭐 오일 이러한 리본 제품들을 젖은 모발에 바르고 드라이나 고데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모발 손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꿀팁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릿결을 매끄럽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연구원분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